안녕하세요. 책에서 길을 찾는 북TV 365 시즌3 최은정의 북쇼핑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진한 커피 향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간 따뜻한 차 혹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시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모실 저자님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간 과거보다는 현재에 치열하게 사는 사람.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꿈을 이어주는 분, 드림 커넥터. 바로 송수영 저자님인데요. 큰 박수로 오늘 송수영 저자님 모시고 그 들이대 열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네. 온오프라인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자, 북쇼핑쇼는 이제 처음 오시는 저자분이 본인 셀프로 네. 자기 소개를 조금 PR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DID 마스터 송수영입니다. 이번에 세상을 이기는 힘 들이대 DID라는 책을 내게 돼서 이렇게 북쇼핑 코너에 나오게 됐고요. 저는 DID 마인드를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DID 마인드를 통해서 2010년도에 강의를 들었던 분이 3년 후에 2013년도에 연봉 4억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또 어떤 분은 28번 면접에서 떨어졌다가 DID 강의를 듣고 29번째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DID 마인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DID 마인드를 전파하고 있고 그 흐름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굉장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 책을 보면서요,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직접 이렇게 저자분을 모시고 네. 얘기 나눌 수 있는 게 영광입니다. 네. 네. 자, 저자님 양력을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세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려면 웬만큼 공부를 조금 하셨나봐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가정환경, 네. 원래 엘리트였는지 그 신비 그 장마가 좀 싹 벗겨주세요. 엘리트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상계동 거기 이제 노원역 근처 마들평야가 전부 다 이제 비닐하우스 내지는 벽돌 공장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호박 농사를 지었어요. 호박. 집안은 그때까지는 좀 어려운 편이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렸을 때 얘기 잠깐 들어보면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안 가겠다고 막 도망가고, 네. 그래서 막 엄마가 막 다리까지 잡으러 오고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뭐 성적표에 뭐 양가집에서 주로 많이 놀다가 네. 이제 어머니께서 이대로 가다간 우리 큰아들이 도저히 인생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어려운 형편에도 이제 과외를 좀 보내주셔가지고 호박 농사를 하셔서 네, 과외를 벌어진 돈으로 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부터 이제 성적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성적이 계속 좋아서 근데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로 벼락치기로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데 포인트를 뒀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뛰어다니고 가출하고 하던 아이가 네.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 없이 철이 이미 들어버려가지고 철이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셔가지고 쭉 이렇게 엘리트 코스로 네. 육군사관학교까지 들어가셨어요. 네. 학비 지원이 된다는. 네, 입사 들어가면 일단은 학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5년 동안 육군사관 네. 군인으로 이제 그렇죠. 생활을 하셨어요. 5년 만에 그 생활을 탈출하고 네. 어떻게 보면 점프업하는 거죠. 네. 사회로 이제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사회생활이라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계기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군생활도 저는 이제 재미있었어요.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예를 들면은 이제 소대장 할 때, 네. 처음에 소대장 할 때 소대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쌍쌍 파티를 했어요. 쌍쌍 파티요? 네. 군대에서 사실은 그런 거가
하기 힘든 상황인데 여자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아. 어떻게 했냐면은 소대에서 문집을 만들었어요. 문집은 이제 우리 소대원들이 여자친구한테 썼던 편지, 엄마한테 온 편지, 또 뭐 자기 또 군대 생활하면서 느낀 점, 뭐 시 같은 거 프로는 아니지만 우리 소대원들이 자기들 마음의 표현을 해가지고 글을 쓰게 해서 그래서 소대 문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문집을 만들어서 그거를 발간하는 날 그거를 기념 이벤트로 쌍쌍 파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그런 걸 원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계획 보고서를 쫙 써가지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우리 병사들한테 얼마나 사기 증진이 되고 네. 막 이제 이걸 써가지고 그걸 이제 대대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야, 내 군생활 20년 만에 이런 거 처음 본다. 네. 이미 그때도 들이대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야, 너 참 내가 이런 거는 처음 봤지만 한번 해봐라. 나도 보고 싶다. 그래서 쌍쌍 파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쌍쌍 파티를 하면은 소대원들이 그때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여자친구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소대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쌍쌍 파티 하는 날 파트너가 없는 사람은 행사하는 시간 동안 머리 박고 있는다. 너무 처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럼 딱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 주부터 이 소대원들이 계속 미팅, 소개팅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결국은 네. 소대원들이 파트너가 다 왔어요. 총 그럼 몇 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쌍이죠. 그럼 40명이 되는 건데 저만 안 왔어요. 저만 파트너를 못 가요. 머리 박으신 거예요? 그래 또 제가 머리를 박으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쌍쌍 파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활도 재밌게 했어요.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한 5년 정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소소하게 재미있게 하더라도 군 생활의 전체적인 틀, 네. 전체적인 프레임은 내가 국방이라는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미션을 가지고 늘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저는 국방이라는 미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 개인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자꾸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열정이 막. 응. 그래가지고 한 5년 동안 이제 있었는데 그 갈증이 결국은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5년은 여기서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세계에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전역을 결심하게 된 거죠. 이렇게 나오셔서 처음 사회생활 딱 하신 게 제집 회사.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공백이 백수 생활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조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 대기업을 쳤어요. 네. 그때 이제 잘 나가던 S전자, H전자 이런 대기업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졌는데 네. 그때 이제 결혼한 지 한 달 됐어요. 결혼한 지 한 달 신혼 때. 됐는데요. 완전 신혼 때 이제 군대 있다 나와서 취업을 해야 거기서 월급이 나와서 생활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떨어지니까 7개월 동안 취직이 안 된 거예요. 네. 7개월 동안 취직이 안 돼서 이제 육사 갔다가 군대 있다가 계속 안정된 월급을 계속 받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월급을 못 받는 성인이 된 이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막 불안하고 야 이러다가 내가 군대에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회 나와서 내가 이러다가 괜히 나온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되게 불안했죠. 그러고 나서 처음 이제 딱 입사한 게 제지 회사 네. 영업맨이에요. 그렇죠. 뭐 자기의 그 본인의 저자님의 적성과는 상관없이 그렇죠. 네. 인맥으로 네. 소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내가 뭘 사회를 알고 갔다기보다는 네. 사회를 잘 제가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아는 분이 그쪽에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네. 그래서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지 업종이 어떤 업종이고 네. 또 뭐 전체적인 사회 트렌드가 어떤데 그 중에서 우리 제지 업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네. 제지 회사에서 그다음에는 네, 소프트웨어 회사, 벤처 기업이라고. 벤처.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제 외식업체. 외식업체 네. 기획 이사님으로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에코포유. 에코포유 음식물 처리기 만든 회사에 또 부사장으로 네. 갔죠. 그래서 제가 책을 보면서 네.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자님이 이렇게 들이대신 네. 중요한 문구들을 네. 뽑아봤어요. 네. DID, 네. 들이대. 네. 그래서 껌알통
네. 검은 통은 어느 회사 시절이었죠? 이제 검은 통은 제가 이제 제주에서 있다 마치고 나와서 소프트웨어 회사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 이제 벤처기업 그때 벤처 붐 한참 불 때 네. 이제 1999년 정도에 이제 갔는데 그때 갔더니 이제 직원이 한 7명? 7명 정도 되고밖에 안 되고 거의 다 이제 개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근데 이 친구들이 뭐 잠도 안 자고 막 이제 뭐 퇴근도 못 하고 막 신문지 깔고 자면서 이렇게 한 벤처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예요. 그건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때 이제 사회 나온 지 이제 한 2, 3년 지난 3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저 사회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매경에서 1년에 한 번씩 두꺼운 이제 책이 나와요. 기업 주소. 그게 이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3권이 나오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무조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회사한테 무조건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참담해요. 막 전화 받고 욕하는 분도 계시고 막 참담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막 이상한 전화 막 오잖아요. 네. 막 그 스팸 전화 오잖아요. 잘 받아주시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해요.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막 전화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다가 이제 50 몇 번째 겨우 이제 약속이 됐어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조직에 50대 중반의 임원분이었어요. 이제 그분하고 약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제 약속이 되고 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카탈로그 막 보여드리면서 저희 제품은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장점, 단점 막 소개하면은 보통 그런 분들이 그렇게 소개를 듣고 나면은 거의 다 네, 검토해 볼게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거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진짜로 연락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연락을 거의 안 하죠. 네. 인사치레를 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이런 일상적인 접근을 하면은 그분도 분명히 일상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다음날 이제 자일리톨을 한 통을 산 거예요. 자일리톨 한 통을 사가지고 가방에 넣고 갔죠. 딱 가가지고 이제 뚝뚝 두들기고 갔더니 안에서 이제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소프트웨어 소개하러 왔습니다. 딱 그랬더니 앉으시죠? 그러면서 제가 앉으면서 가방에서 자일리톨 꺼내가지고 키테이블 위에다가 탁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아니 이게 뭡니까? 화를 내요? 근데 그러니까 화를 낸 건 아니지만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약간 깜짝 놀래게 아니 이게 뭡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그래도 제가 딱 순간적으로 딱 근데 긴장이 됐지만은 거기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저는 알죠.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뇌물입니다. 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사실은 그게 자일리톨이 이제 껌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 저를 약간은 테스트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딱 뭡니까 물어봤을 때 제가 그랬죠. 이거! 더 크게. 이거! 뇌물입니다. 딱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완전히 황당한 거죠. 이 녀석 내가 딱 기선을 제압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3,000원짜리 껌 하나 빼내고 뇌물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완전히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 나중에 막 배꼽 잡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너 참 대단하다. 자신감에 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웃었으니까 서로 이제 신뢰가 생겨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제품 테스트 다 하고 일주일에 계약했어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멋있지 않나요? 꼬마통이 2천만 원. 네. 그 대포, 자신감. 네. 그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신감이라기보다는 좀 절박함에 가까워요. 왜냐면은 그게 그분한테 내가 막 자신감이 있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이제 마지막 그렇게 안 하면 그걸 하나를 팔아야 소프트웨어를 먼저 하나를 팔아 나서 그게 하나를 팔려야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저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야 팔리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하나가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트신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신감도 더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그때 또 드리대 하신 거예요. 그렇죠. 드리대. 네. 절박함 속에 드리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네. 송해 할아버지가 네.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텍스트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네. 언제죠 이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외식업체. 외식업체 이제 네. 기획이사로 있을 때 강강술래라고 하는 아주 큰 직원도 한 몇백 명 되고 이제 매출액도 몇백억 되는 그런 회사에 제가 기획이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이사로 있었는데 거기 간지 한 달 만에 광우병이 났어요. 맞아, 그랬었어요. 네. 광우병. 그래가지고 다 망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뭐 엄청나게 큰 매장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 가자마자 광우병이 나온 거야. 한 달도 안 돼서. 그래가지고 이제 큰일 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많은 큰 고깃집들이 문을 닫고 직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직원을 한 명도 안 내보냈어요. 직원 한 명도 안 내보내고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우리 어떻게든 같이 이겨냅시다. 같이 헤쳐나갑시다. 그때 직원 수가 몇 명 정도? 그때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0명 되고 400명. 네. 그리고 우리 또 상계전만 해도 한 160명 되고 네. 그렇게 됐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할까 막 이제 맨날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위기를 넘게 막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노원구청에서 전화가 한 통 왔더라고요. 노원구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전국 노래자랑이 온대. 그러면은 그 자리에 구민들이 엄청 올 거 아니야.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뭔가 홍보를 하면은 한 방에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방송도 타고. 이거야. 이건 신이 내게 준 기회야. 그래가지고 네, 바로 이제 사내 장기자랑대를 열었어요. 사내 장기자랑대를 열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또 침체돼 있잖아요. 그렇죠. 방학병 때문에. 네. 사내 장기자랑대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20팀이 나왔는데 저는 주방에 계신 아이씨들이 그렇게 노래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서빙하는 이모님들이 그렇게 춤잘 추는 줄 몰랐어요. 너무 잘 놀아, 너무 잘 놀아. 네. 그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그 20팀 중에 10팀을 선발했어요. 10팀을 선발해가지고 영어 끝나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노래방에서 일주일간 집체 훈련. 집체 훈련. 일주일간 집에 집체. 못 가고.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간 이제 네. 같이 연습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예선에 나갔죠. 예선에 나갔더니 950명이 왔어요. 무대 하나 딱 서기 위해서 900, 많은 분이 오시는 거예요. 900에서 950명이 오고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의 방송이더라고요. 네. 오후 2시까지만 오면은 네. 무조건 다 받아줘요. 오후 아, 2시까지 오면은 무조건 다 받아주고 대신 테스트를 어떻게 하냐 세 분이 딱 서가지고 딱 시켜요. 반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해야 돼 목소리로. 네. 그러면 한마디 첫 소절 딱 하면 땡. 반주 없이? 반주 없어. 땡. 950명이니까.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30명을 추려요. 950명 중에 30명을 추려요. 그럼 그게 막 밤 9시 돼요. 그러면은 30명을 추려서 30명한테 이제 반주를 틀어줘요. 30명 중에 15명을 뽑아요.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한 분이시죠. 그 나오는 할머니, 그 엄청난 네. 분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막. 네. 엄청난 분이야. 거기에서 인기상 타신 분들 네. 대단하게 보이는. 그래가지고 이제 10팀을 내보냈는데 한 명이 통과됐어요. 된 게 어디예요? 네. 그래가지고 950명. 950명 중에 네. 이제 15명 뽑는데 한 명이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을 다시 또 교육시키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되게 힘드셨겠다. 일하면서. 아니 근데 재밌게 우리 같이 이제 노는 기분으로 네. 노래방 가서 이제 그래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노래는 정말 잘했는데 네. 춤을 못 췄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육사 다닐 때 이제 3, 4체전 하면 응원하는 생도도 있어요. 네. 응원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 응원부에도 친구를 불러와가지고 1시간씩 춤을 연습시켰어요. 춤을 연습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서 인사말 같은 거 네. 이제 우리 강강술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고깃집 이런 걸 알리기 위해서 인사말도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현수막 해가잖아요. 네. 현수막 해가는데 우리는 현수막을 안 하고 현수막도 했지만 현수막을 안 하고 쟁반에다가 강강술래 이렇게 딱 써가지고 네. 그걸 카메라맨 감독님이 딱 잡아주게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게 카메라 여러 번 잡힌 거예요. 굉장히 강강술래가. 치밀하게. 그렇게 잡히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거기 나가서 그 친구가 1등을
굉장히 영국화. 예. 그래가지고 그때 수천 명이 오셨죠. 그때 서울 산업대, 지금 이제 과학기술대로 바뀌었는데 산업대 막 몇천 명 와가지고 네. 그때 강강술래 다 알고 갔죠. 엄청나게. 그리고 또 가서 노래만 한 게 아니고 네. 전 직원이 길목에다가 쫙 서가지고 그래서 음료수, 강강술래 현수막 딱 걸어놓고 음료수 돌리고 또 냉면 상품권 네. 만들어서 막 돌리고 대단하네요. 엄청나게 그런 거 같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또 그 가족들이 네. 포장해서 갈 수 있게 네, 네. 그때는 없었던 네, 그러니까 한우, 네, 가격이 딱 할인해가지고 그렇죠. 네. 한우 불고기 메뉴를 네. 한우 불고기 메뉴를 양념을 좀 새롭게 해가지고 출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프로모션을 해요. 프로모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2주일 동안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식당 안에서 먹으면은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식당 안에서 먹으면 45,000원인데 그걸 테이크아웃 네. 포장 상품을 만들어서 테이크아웃을 하고 그걸 바로 이제 가서 집에 가서 볶아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걸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해서 많이 사가시게 한 다음에 드시고 오시라고 네. 이렇게 2주일 동안 행사를 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그 이제 45,000원짜리 16,000원씩 팔았는데 그러니까요. 포장하면 그 그렇지. 자체가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3일 지났는데 하루에 5개씩 파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16,000원씩 5개니까 8만원. 이제 제가 기획이사니까 매일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5개씩밖에 안 나가면 이걸 완전히 망치는 거죠. 네. 이벤트가 망치는 거예요, 프로모션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전무님한테 찾아갔어요. 영업 전무님한테 찾아가서 전무님 이거 하루에 5개씩밖에 못 파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전무님이 아,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전무님 이거 제가 한번 팔아볼까요? 그랬더니 야, 기획이사하고 그런 거래. 제가 한번 팔아볼까요? 기획이니까.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제 저는 그 실적만 관리하면 되지 제가 판매를 이렇게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은 문방구에 가서 이절지 우드락을 사왔어. 우드락을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우드락을 사가지고 와서 그때 매직으로 썼어요. 제 손으로 45,000원 쓴다. 해가지고 화살표 16,000원. 맛있는 한우고기 혼자 드시지 말고 가족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 판을 들고 매장에 갔어요. 매장에 가서 식사하고 계신데 식사하고 계신데 딱 가가지고 식사하고 테이블 옆에 딱 가가지고 이걸 딱 들고 안녕하세요. 고기 맛있으시죠? 이렇게 맛있는 한우고기를 어떻게 혼자만 드세요? 집에 계신 가족들도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여기서 드시면 45,000원인데요. 저희가 맛있게 양념해가지고 바로 볶아 드실 수 있게 예쁘게 포장해놨거든요. 16,000원이요. 꼭 사가세요. 전 테이블을 도는 거예요. 전 테이블 돌아가지고 첫날 80만 원, 8만 원치 80만 원, 10배. 10배. 마지막 날 네. 800만 원. 그날은 주방에서 계속 불고기 만드느라고 본인들은 상상을 못해요. 8만 원치 800만 원. 그러니까. 테이크아웃만 800. 그래도 상계 실림 합쳐가지고 테이크아웃만 1,600.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잠잠했던 고깃집이 네. 하루 만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또 들이대신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책을 보다 보니까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들이대. 네. 근데 상처는 나의 힘. 뭐 이런 네. 또 텍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상처 많이 아까 이제 전화도 막 두꺼운 책으로 하시면서 네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더 내면이 단단해졌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이렇게 뭐 방송을 하고 강연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40대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좋으신 분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어렸을 때는 이제 과일 장사를 했어요. 장안평 일대를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부모님이요? 아버지께서 리아카 끌고 다니면서 과일 행상, 리아카 행상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사실 분이에요. 정말 착하신 분인데 이 착하신 분이 술이 들어가면은 두 얼굴의 사나이가 헐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또 그렇게 되면은 집안 살림을 푸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 이제 막 그러면 이제 옛날에 또 집 뒤에 굴뚝이 있는 집이 많았어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옛날에 굴뚝이 있어 집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술 드시고 막 집안을 막 없고 그러면은 이제 제 굴뚝 뒤에 가서 혼자 막 떨고 있는 거죠. 상막 네, 뒤집고. 혼자
떨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교 어린이회 미화부장이었어요. 회장은 못하고 네. 전교 어린이회 미화부장. 근데 어느 날 전교 어린이회 회장 엄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수영아, 너희 집에 좀 가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왜요? 그랬더니 다른 임원들 엄마는 다 오시는데 수영이 엄마는 이렇게 어머니 임원들 어머니 모임에 안 오시니 한번 만나보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어디 가셨는데? 장 보러 가셨어요. 사실은 장 보러 간 게 아니고 밭에 일하러 가셨어요. 그때는 이제 마들평야 노원역 그 근처에서 비닐하우스에다 호박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수락산 밑에 단칸방에서 5식구가 전세 한 방에 5식구가 살았죠. 근데 우리 회장 어머니께서 벤츠를 타고 오셔가지고 다 쓰러져 가는 저희 집에 가시겠다고. 네. 엄마 안 계시다고. 장 가셨다고. 장 보러 가셨다고. 어.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때 보이스카웃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네, 이게 보이스카웃 멋있잖아요. 모자 쓰고 막 애들 너무 멋있게 하고 네. 다녀서 그걸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엄마 아버지한테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왜냐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중에 20대 후반 넘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이렇게 유머도 있고 막 리더십 있는 척했지만은 혼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고 근거 없이 열등감이 막 생기고. 근데 제가 나중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심리학 책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심리학 책들을 보고 제가 그 원인을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그 굴뚝에 뒤에서 벌벌 떨고 있던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그 아줌마한테 거짓말했을 때 그 수치심이나 그런 모멸감,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몸은 크고 어른이 되고 나이는 먹었지만 그런 불안감과 수치심이나 모멸감이 내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는. 숨기는 거, 아닌 척 하는 거죠. 아닌 척. 네. 리더십 있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심리학 책을 보고 그걸 이해를 한 거죠. 딱 이해를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러면 그렇게 평생 살면 저는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남들 앞에는 이렇게 하고 혼자 있으면 이러고. 이중적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난 이렇게 살 수 없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은 나보다 더 상처가 많은 사람들, 나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관한 책을 많이 본 거예요. 그런 분들의 책을 보고 나서 그럼 나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들이대는 거예요. 그때 딱 감명 깊게 네. 딱 와닿던 책이 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권의 책을 읽었는데 네. 오하라 미스요라고 그때 일본에서 네. 그분이 이제 지금은 변호사지만은 어렸을 때 이제 가출하고 또 뭐 야쿠자의 부인이었다가 막 몸에 문신하고. 여자분이. 네, 여자분인데 근데 이제 어떤 아저씨를 만나요. 그 아저씨를 만나서 이 여자분을 진심으로 아껴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사법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가 돼요. 그 변호사가 돼서 다른 아이들 돕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서진규 박사님, 네. 서진규 박사님, 하버드 네. 박사님, 서진규 박사님 책도 그때 읽었고. 그래서 그분도 이제 뭐 엄청나게 상처가 많고 또 남편한테도 맞고 막 그런 생활을 했지만 결국 계속 공부하고 또 우리나라 여성으로서는 또 장교가 되고 미군의 장교가 되고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나도 극복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갖고 그분들을 따라서 좀 한 거죠. 저자님의 이런 들이대 마인드가 자녀에게도 네. 전해진 것 같아요. 네.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뽑아왔어요. 네. 지금 두 아이의 아빠인데 네. 따님이 아빠한테 용돈 올려주세요 이런 내용을 편지를 쓴 건데요. 네. 정말 장문의 편지인데 막 하트도 있고 네. 근데 내용은 그거예요. 아빠 2,000원을 꼭 놓고 가세요. 아침에 네. 가실 때. 네. 근데 그 앞뒤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네.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좀 표현이 짧은데 여자아이라서 네. 정말 이거 하나 보면은 네. 피곤함이 싹 가실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용돈은 좀 많이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때 여기 친구가 보면은 아빠 나 은총이야. 아빠 많이 힘들지. 그래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바로 오빠나 평안이 때문이지. 그리고 항상 웃어봐. 아. 그럼 우리도 참 좋고 복이 올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어 알았지? 그럼 건강도 좋아져. 그리고 나서 건강도 좋아져 앞에. 아침에 우리 돈 2,000원 두고 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오빠 2,000원 나 2,000원. 또 회사에서 무리하지 말고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밥도 꼼꼼히 먹고 건강해야 돼 알았지? 또 사랑해 쪽 쪽. I love you. I love you.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영어로 I love you. 제가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의 쓰나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통 중고등학생도 이렇게 편지를 쓰기가 쉽지 않은데 초등학교 3학년이 이 편지를 쓰는 걸 보고 결국 본인은 2,000원 달라고 했지만 제가 10,000원을 주고 마음을 산 거예요. 그렇죠. 건강도 챙기고 네. 적당히 하라고 하고. 적당히 하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이게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절절해서 네. 정말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도 들이대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한국인재인증센터 대표님으로 계세요. 네. 한국인재인증센터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인재를 인증하는 그렇죠. 것일까요? 원래 취지는 제가 이제 이 교육 분야를 시작하면서 네. 보통 기업들은 네. 검증받은 인재를 뽑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인재가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야 그러면 내가 어떤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마친 사람은 적어도 성실성, 그 다음에 창의성, 네. 이런 거 몇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이것은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개런티 합니다. 그렇게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인증을 해서 회사에 입사를 시키고 네. 회사에서 만약에 1년 동안 그 친구를 써보고 그게 안 맞다 네. 그러면은 그거를 환불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오, 환불을. 네, 누구에게? 연봉을 회사에. 아 정말요? 네. 오, 또 획기적인데요. 네, 회사에 연봉을 환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에 만약에 기업에다가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1년 동안 써보고 1년 연봉을 환불해 준다는데. 네. 자신감이 또 드러나는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대신 그럼 내가 이 사람을 1년 동안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사람을 진짜 인재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키우려면은 그 인재 프로그램이 아주 진짜로 제대로 된 거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국인재인증센터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요걸 해보니까 내가 교육 분야에서 일해본 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 브랜드를 형성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개인 브랜드가 형성이 되고 제가 교육에 대해서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자금도 쌓이고 브랜드도 쌓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송수용 이름만 딱 대도 네. 그 사람이 인정했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DID라는 브랜드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은 DID 인재인증센터 이렇게 되면은 옛날에는 몰랐지만은 요즘에는 이제 DID 인재인증? 그럼 들이대는 사람 만드는 건가 보네? 뭔가 이렇게 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어요. 네. 경희대학교, 경기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네, 네. 강의하셨는데 어떤 분야 강의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는 이제 그 각 대학에 요새는 취업과 관련된 부서가 있어요. 네. 취업과 진로가 관련된 부서가 있고 제가 했던 수업의 과목의 정확한 명칭은 자기 개발과 진로 설계. 네. 주로 이제 그런 자기 개발이나 진로에 관련된 수업을 제가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세바시나 낙곰소에서 네. 또 여러 방송국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네. 출강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국내 네. 굴지, 대기업 네. 그때
처음 사회에 진입했을 때 받아주지 않던 그런 대기업에서 강의도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뭐 삼성전자, 뭐 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런 기업들 큰 군으로 나누면은 그런 대기업들, 네. 대기업들도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무슨 뭐 동사, 뭐 코레일 뭐 네. 이런 공사도 하고 그다음에는 대학교, 네. 대학교도 이제 명사 특강이나 이런 거 특강 그리고 사회 단체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부대도 많이 나가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어떤 분야의 구애됨이 없이 여러 어떤 기관에 나가고 있죠. 네. 최근에는 이제 들이대 개정판으로 기념 네. 북 콘서트도 하셨어요. 네, 네. 콘서트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책을 이번에 내신 게 두 네. 번째 책이고 그렇죠. 사실은 이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그렇죠. 2009년에 네. 그리고 먼저 만나뵀던 1% 정성이 네. 2013년에 그렇죠. 나오신 거예요. 그 책을 쓴 동기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네. 처음에 2009년도에 DID로 세상을 이겨라라는 네. 책을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3월달에 꿈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1% 정성이라는 책을 낸 거죠. 네. 그래서 정성이라는 책을 내게 된 배경은 DID 들이대를 너무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막 들이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들이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1%까지 정성을 다해서 결국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올해 3월달에 이제 정성이라는 책이 나온 거고 요번에 이제 세상을 이기는 힘 들이대 DID 이 책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DID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듣고 나서 1년, 2년, 3년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네. 찾아와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제가 강의 듣고 제 꿈을 발견했습니다. 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강의 듣고 제가 지금 3년 만에 연봉 4억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강의 듣고 신입사원이지만 최우수 판매 사원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한테 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듣다 보니까 야 이거를 내가 혼자 듣고 있기에 너무 아깝다. 네. 그래서 첫 번째 2009년도에 나온 DID 책에는 제가 들이댄 스토리 송수영이 들이댄 스토리와 그 다음에 제 멘토 이야기 그러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요번에 개정판에는 제 강의를 듣고 인생이 변화된 멘티들 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DID 송수용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 멘토, 맞아요. 아래 멘티까지 3대가 맞아요. 이제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우리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메이저 대회 3연패를 하면서 LPGA 역사를 새로 썼잖아요. 네. 그때 박인비 선수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1998년에 박세리 선수가 공이 물에 빠졌는데 네. 물에 빠진 공을 쳐내면서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그 우승하는 그 맨발의 톤으로 우승을 하는 장면을 보고 박인비 선수가 골프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선수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다시 그러니까 박인비 선수가 박세리 키즈였는데 지금 요번에 박인비 선수가 메이저대회 우승하는 걸 그 장면을 보고 다시 어린 선수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 친구들은 박인비 키즈예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박세리가 있고 박세리 키즈로 박인비가 나왔는데 다시 또 박인비 키즈 3대가 되는 거예요. 네. 박세리 선수가 한 명이 자기가 모델이 되고 잘하니까 그 꿈이 계속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북콘서트 할 때도 박세리 선수 우승하는 장면 그리고 박인비 선수가 우승하는 장면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참가하신 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인생이 한 번뿐인데 여러 가지 인생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인생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살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자기도 하나의 어떤 모델이 되고 네. 이런 삶이 정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런 이제 말씀들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들이대 책은 송수용을 중심으로 멘토, 송수용, 멘티 맞아요. 이 안에 책에 네. 멘토, 멘티 그 중간에 네. 어떻게 보면 브릿지 그렇죠.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강사 일을 하시다 보면 참 보람이 있을 텐데 네. 특히나 제가 눈에 들어왔던 분이 연봉 4억이 되신 분이 계세요.
네. 네, 저 노예리님이죠. 네. 네.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릴게요. 네, 책에 네.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의 얼굴에 성공의 빛이 있어요. 네. 성공의 빛이. 그러니까 2010년도 8월 달에 네. 2010년 8월 달에 종로 국민회관에서 제가 그때 세미나를 개최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저 혼자 하지 않고 이제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 네. 총각내 야채가게 사장님을 모셔서 같이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그래서 야 비가 와서 이게 사람들이 올까 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꽉 차고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끝나고 이제 사인을 했죠. 그래서 사인을 한다고 줄을 쫙 섰는데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웬 여자분 한 분이 키가 자그마한 여성분이 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막 몸을 약간씩 떨면서 머리도 막 물에 젖어 있고 그러면서 강사님, 저는 태어나서 이런 강의를 처음 들었어요. 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려고 울산에서 왔어요. 저분이시죠? 네, 울산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집안 형편도 어렵고 가진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네. 좀 외모도 안 되고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꼭 성공하고 싶어요. 저는 강사님 강의 듣고 저는 어떻게든 성공을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책에다가 이제 그렇게 써준 거죠. 써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잊어먹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어떤 기업에 연봉 1억 이상 대상자 강의를 간 거예요. 네. 그 강의를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친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강의를 마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강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곳은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3년 전에 강사님 종로 국민회관에서 강의 듣고 사인 받았잖아요. 기억나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 연봉 1억 넘어서 왔다. 연봉이 얼만데요? 그랬더니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한 1억 2천 되나요? 아닌데요. 1억 5천? 아닌데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4억. 근데 그분이 이 친구가 나이가 33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30살에 강의를 듣고 33살에 3년 만에 연봉 4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 친구가 그 회사 전체 상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연세가 많아요. 혼자 30대인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3년 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그때 저는 고객들을 만나면은 상당히 주눅이 들었었어요. 왜냐면 가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외모도 안 되고 막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강사님이 제 책에다가 얼굴에 성공의 빛이 있다고 써주셨잖아요. 저는 제 얼굴에 성공의 빛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의 빛이 있다는 걸 딱 믿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고객을 대하는데 자기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 그 다음부터 자기를 더 좋아하고 다시 연락도 주고 그게 막 가속도가 붙어서 3년 만에 뭐 4억이 됐다. 네. 그래서 그분이 주최하셔가지고 네. 그래도 팬 사인회도 네. 팬 사인회도 하시고 300건 주문도 하고 네. 사인회도 자체적으로 여시고. 네. 그래서 정말 보람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정성 책이 나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강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제가 강사님 책 300권 주문했어요. 그러더라고. 통도 크고요. 아니 미쳤어요. 왜 300권이나 주문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강사님 제 고객들만 대상으로 강의해 주세요. 고객들만. 아니 어떻게 33살에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고객들만 모아놓을 테니까 자기가 받았던 그 감동을 자기 고객들한테도 네.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먼저 300권을 주문을 해서 갖다 놓고 저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해가지고 제가 울산에 가서 우리 노예림 대표 고객들만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어요. 정말 힘이 불끈불끈 나면서 가끔 이렇게 힘들어도 그때 생각하고 멘티들 생각나면 다시 힘을. 그렇죠. 네. 저자님께도 그런데 이렇게 멘티도 있지만 존경하는 멘토님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제 책에는 요번에 우리 드리데 요번에 책에도 제 멘토분 7분이 나오세요. 네, 7분이 조은경 나오시는데 교수님이 어떤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그러셨는지. 우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의 조은경 교수님이 계신데 네. 우리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님은 우리나라 범죄 심리학의 대가예요. 범죄 심리학의 대가야. 그래서 정통으로 이렇게 범죄 심리학을 딱 전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거의 이제
경찰청, 뭐 검찰, 법원 다 이런데 그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실무를 이제 지도하고 계신 분이시고, 근데 저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분 수업을 들었어요. 아, 네. 저분 수업을 듣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들이댔죠. 들이대가지고 너무 재밌어서 심리학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강남술래 기획이사로 있을 때 그래서 모시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네. 식사하면서 이제 우리 교수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 또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늘 하시면서 또 멘토님에게 얘기 듣고 또 그렇죠. 멘티들에게 전하고 또 저렇게 회사에는 그냥 형식적인 무슨 이런 선물이 아니라 보시면 뭐 게살몽땅, 네. 손편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손편지 남자분이 쓴 손편지, 과일 바구니를 받으면 웬만한 분들은 정말 마음이 움직이는 네. 저자님의 책 안에서도 늘 정성과 네. 사람의 마음을 네. 움직이는 것,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네.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벌써 이제 시간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네. 가장 감명 깊었던 제가 네. 편지를 봤어요. 어머님이 네. 쓰신 편지인가요? 이거는 어머니가 네. 쓰신 게 아니고 제가 쓴 수영, 거예요. 본인이 뭐죠? 네, 선생님이 제가 쓴 직접. 거예요. 근데 문구를 몇 개 읽어보면 네.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쓰신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 편지였던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나누면서 살자, 모든 이웃들과 함께하자 이런 얘기였어요. 저자님의 이제 5년 후 계획을 조금 짤막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년 후부터는 제가 이제 영어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영어로요? 네.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지금 거예요?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했고요. 지금 하는 강의를 전부 다 영어로 할 수 있도록 네. 원어민들에게 글로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면 이제 저자님의 영어로 네, 같이 그걸 들으려면 영어 공부 좀 해야겠어요. 그래야죠.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송시영 저자님 옆에만 있어도 좀 흔들리지 않는 꼿꼿함, 그리고 인터뷰 중에는 물론 나에게도 힘든 일이 있고 디프레스 된 날이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것은 결국 사람이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보고요. TV 365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또 같이 대화를 나누니까 네. 옛날 기억들이 새롭고 네, 정리가 되는 정리가 네,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책, 네. 멘티들이 이야기들을 담은 책 네.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 들이대 어떤 분에게 권해주고 싶은지. 네, 이 책은요, 사회가 두려운 분, 그리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 분, 그리고 한번 실패하셔가지고 또 세상이 두려운 분, 그런 분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 네. 늘 같은 생각에서 돌고 계신 분, 그래서 왜 생각 정리가 안 되지 하시는 분들께 이 책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도참 강의도 하고 계시고 네. 얼마든지 만나 뵐 수 그럼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힘찬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행복했습니다. 네. 북TV 365 이제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북TV 365는 김태진 저자님의, 김태진 교수님의 북스타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승유 저자님의 외로울 때 카메라를 들어라. 사진을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바로 이 자리 보몬 아카데미 강남 캠퍼스에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북쇼핑쇼 진행자 최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